안녕하세요. 역사교사 이영춘입니다. 계마무사의 화려한 돌격으로 시작되는 영화 안시성의 첫 장면은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당나라의 안시성 공략에 사용된 무기와 토산의 위용, 고구려의 항쟁은 상당히 디테일하면서도 짜임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당태종, 신녀, 양만춘, 그리고 사물과 연계소문에 얽히고 설킨 인과관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영화에 집중하게 만들죠. 지금부터 영화 안시성 속 진실 연부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죽이고 고구려 대망리지가 됩니다. 고구려 말기의 대표적인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연개소문이 죽인 영유왕은 수나라의 군대를 평양성에서 격파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은 고구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인적 자원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수나라 또한 이 전쟁 이후에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수나라는 내전에 휩싸이고 당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상처뿐인 승리였습니다. 주요 전장이었던 요동지역은 고구려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주요 전술 중 하나인 청야 전술은 효과적인 전술이지만 전쟁 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야 전술은 주변에서 적이 사용할 만한 모든 군수 물자와 식량 등을 없애고 적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이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고구려의 상황 또한 더욱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령유왕은 영양왕의 이복 동생으로 왕이 되고 나서 당나라의 온건책을 펼칩니다. 령유왕의 온건책은 사실 그 당시로는 필요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축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영유왕은 새롭게 등장할 신흥 강국 당나라와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당나라의 사신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고구려의 지도 봉역도를 당나라에 자발적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왕의 온건한 외교 정책은 고구려 내부 갈등을 야기했고 그러한 갈등은 연개소문의 쿠데타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의 총괄 책임자로 내정되었는데요. 연개소문을 천리장성의 총괄 책임자로 발령냈다는 것은 평양성이 근거지인 연개소문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영유왕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죠. 연개소문은 스스로 축제를 열어 100여 명의 대신들과 왕을 초대하여 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안시성주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함락시키지 못했고 결국 안시성은 반연개소문의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개소문과 안시성주의 갈등은 영화에서처럼 전쟁에 협력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O일 수도 있고요. X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중국의 여러 사서에는 안시성주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조선 선조 때 윤군수의 월정만필에서 중국 명나라의 장수 구종도가 안시성주는 양만춘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선 후기 송준길의 동춘당집과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안시성주는 양만춘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정확히 안시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의 진위가 아니라
안시성주가 정말 존재했다는 것과 안시성주가 당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았다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안시성주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